내일은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장병 46명이 수장된 천안함 폭침 5주기입니다. 천안함재단 출범 때부터 5년째 재단을 이끌고 있는 조영근 천안함재단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5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죠. 네, 이 5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이 침몰에 대한 원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재단 이사장을 취임한 지 이제 5년째 접어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쉼 없이 일어나는 괴담들이 많이 있어서 네. 저희 재단으로서는 상당히 곤욕스럽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유족들과 이 생존 장병들이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될 텐데 여전히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얼토당토하는 옛날의 그 자초설 같은 이야기들은 네. 지금 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문제는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우리 조사단을 통해서도 나왔는데 말이죠. 네. 북한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5년째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번에도 계속해서 사과를 못 한다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누가 봐도 정황으로 보면 북한 소행은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 어쨌든 뭐 신분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천안함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북한에서 할 수 없다라고 네. 하면서 오이사 조치는 좀 빨리 해제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이건 네네.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오이사 조치를 자꾸 내세우면서 네. 뭐 사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외면하고 각각 분리해서 자기들 조치를 별도로 해달라 하니까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약도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이 아무래도 재단을 이끌다 보면 관련된 분들과 좀 더 많이 만나실 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생존자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힘들다라고 하시던데 근황이 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 생존 장병들하고 멘토멘티라는 그런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만나보면 정말 괴로워하고들 있어요. 네. 정말 이 진실을 좀 바로 알아서 자기들을 좀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고통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보셨을 때 이제 가장 힘들어하던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괴담도 있지만 예. 또 한 가지는 사실 유공자로 우리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훈처로부터 유공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불과 58명 중에 3명밖에 있지를 않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보훈병원 가도 어떻게 유공자로 지정이 안 되니까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뭐 유공자 지정에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3명밖에 안 됐다니까. 이제 보훈처에서는 그렇게 해주려고들 하는데 네. 이 의료인들이 아마 그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안 들어가니까 예.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 네. 이건 뭐 어떻게 밖으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우울증 같은 거, 예. 대인기피증 같은 거, 불면증 이건 정말 외상으로 잘 나타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인데 네. 이 빨리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올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이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는 마지막 행사다라고 알려졌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 당국에서 아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이 폭침 사건 말고 다른 것도 역시 5년까지만 해주고 5년이 지나면 자체적으로 아마 행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서해에 있는 걸 인해서 해군 사건을 종합해서 어떤 특정 하루를 지정해서 종합적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행사해 주는 뭐 그런 안도 지금 나오기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또 이렇다고 해서 이 천안함을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떻게 연장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올해까지는 보훈처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해진 바는 없는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를 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해군본부 얘기를 보니까 이 천안함 선체 방문자 수가 좀 줄고 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작년에 일어났던 세월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접근성이 부대 아니다 보니까 좀 접근하기가 다소 불편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차라리 소풍을 갈 때 뭐 당일 견학 일정을 잡아서 그 부근에 또 이수신 우리 장군의 묘도 있습니다. 아산에. 그래서 해서 패키지로 이렇게 소풍을 가면 어떨까. 저희 재단에서는 많은 대학생, 특히 그 젊은 청년들을 위주로 해서 견학을 많이 안내를 해 주었는데 아마 금년에도 작년에 못지않게 많이 갈 거로 생각하고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보다는 젊은 청년들이 좀 가서 정말 이것이 천안함의 천안함이 전부였구나. 좀 실체적 진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안타까운 소식은 뭐 어떻게 보면 이 천안함 폭침 때문에 가족을 잃은 분들, 유족들과 또 살아남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지만 이분들 사이에 또 좀 묘한 기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참고로 이제 제가 처음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58 생존 장병을 대방동으로 초치를 했습니다. 초청을 해서 너희들도 장한 영웅이다 하면서 우리 귀한 성금 중에 일부를 1인당 500만 원씩 해서 격려금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족들이 왜 그렇게 주느냐, 왜 사람들이 살아왔느냐, 꼭까지 그렇게 항변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진해를 갔었는데 어떤 생존 장병의 아들 8살짜리가 있었는데 걔가 우연하게도 생일이 3월 26일이었습니다. 자기 생일날 아버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디 갔느냐? 대전 현충원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생일날 나를 축하도 안 해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아니구나. 우리 다 같이 772 함대 우리 전 성조원들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천안함이 772 함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천안에서 그 유족들 가족들과 생존장병 가족들 전 가족이 1박 2일로 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잔치를 만들어줄 작정입니다. 네, 뭐 그 잔치를 통해서 조금 더 분위기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 5년이 지나다 보니까 약간씩 기억에서는 멀어지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유족과 또 생존자들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뭐 재단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 부분은 좀 우리 국민들이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재단 이사 취임을 하면서 젊은 분들은 계속해서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다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국민 감정으로 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해서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뮤지컬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또 금년에는 음악회를 거행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하고 정말 감동스러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잊혀져가는 이 천안함 이 사건들을 우리가 자꾸 되새겨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 작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째 재단을 이끌고 있는 조영근 천안함 재단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